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대장동의 판결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이 무죄라는 판결이죠. 이 퇴직금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직장을 떠날 때 받는 건데요. 이게 노후에 가장 안전한 또 중요한 자금이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노후의 핵심이 된 퇴직연금, 이 문제를 한번 오늘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 정책을 얘기했는데 퇴직금은 뭐고 퇴직연금은 뭐고 퇴직연금을 기금화한다. 이게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하면 아까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처럼 한꺼번에 목돈을 받아가지고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이공계 학생들 이공계 졸업자 때 많이 유행했던 그림인데요. 네. 전자공학, 화학, 수학, 물리학, 생물학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결국 이런저런 뭘 하다가 망하면 결국 뭘 하나? 통닭집을 한다는 거죠. 통닭집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닭튀김 수령 공식이라고 해서 한참 유행했던 게 이공계 학생들이 뭘 하든 결국 퇴직금을 털어가지고 통닭집을 차린다는 거예요. 통닭집을 차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 망하죠. 이게 이제 그게 한국 그 자영업자들의 비애인데 자영업자들의 그 핵심 자본금이 결국 퇴직금인 거죠. 그렇죠. 퇴직금을 해봐야 결국 뭐 2, 3억 정도 될 텐데 2, 3억을 털어가지고 통닭집을 하고 몇 년 만에 말아 먹으면 이 사람들이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퇴직연금이라는 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이걸 뭐 어디 털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평생을 나눠서 주겠다. 그래서 이제 네. 퇴직연금 기금화라고 하는 건 네. 퇴직금을 한꺼번에 털어가지고 쓰지 못하게 이걸 이제 국민연금처럼 회사를 다니면 계속 이제 그 적립을 하고 퇴직하면 그걸 이제 나눠서 65세 이후에 나눠서 일정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그 통닭집 사장처럼 내가 사업을 꼭 해야 되니까 이거 한꺼번에 인출하겠습니다 하는데 인출하게 하는 걸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서 네. 이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하든가 다른 자본금을 만들어서 하지 네. 퇴직금을 털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퇴직금은 노후의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퇴직금이라는 걸 아예 없애고 퇴직연금, 그래서 3대 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 3대 3층 구조를 만들어서 이걸로 노인들이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게 이제 퇴직연금 기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사실 많이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한국 자영업자들의 그 비극인 거죠. 퇴직금을 털어서 한꺼번에 그 자영업에 몰빵을 하는데 자영업자가 사실 한국에 그 한때 많을 때는 전체 그 이 성인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이 자영업자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줄어서 이게 한 20%가 지금 장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19%까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무급 자영업 종사자들, 무급 가족 종사자들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한국은 자영업 비율이 그리스나 몇 군데 포함해서 그 OECD 중에 굉장히 높은 비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 자영업 비중이 높은 건 그만큼 이렇게 그 임금 노동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올인을 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위험도가 높아진다. 경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영업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갔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졌지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렵다. 이건 이제 그 작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국가 데이터처에서 나온 이제 생애 주기 소득인데요. 녹색이 이제 평생 얼마를 쓰는가, 예. 노란색은 이제 얼마를 버는가인데 사실 우리가 버는 기간은 잠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플러스가 그죠? 나는 기간 이게 플러스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산봉우리처럼 돼 있는 거죠. 이 플러스가 나는 구간이 이제 25세에서 60세까지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인 거. 특히 이제 어릴 때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네. 늙어서 비용이 급격히 들어가는데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들이 먹여 살려주겠지만 지금 이제 노인이 되고 나면 이제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저게 그래서 취약하니까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이 그림 보시죠. 이건 노인 빈곤율. 한국의 네. 노인 빈곤율 밑에 가는 그림에 있는 게 OECD 다른 나라들인데 네. 압도적으로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고 맞아요. 이게 50%에서 절대 빈곤 가난한 노인이 50%에서 지금 39까지 떨어졌지만 네. 다른 나라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게 이게 그 공적 연금이 취약하기 때문인데 네, 네. 공적 연금이 우리 기초연금 우리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노인 자살률이 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음. 기초연금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또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게 옳으냐, 70% 노인에게 주는 게 옳으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금 이게 연금을 삼층 구조로 만들려면 퇴직연금을 보완해야 된다. 이 노인 빈곤율 여전히 그 세금을 내고 위에는 세금 내기 전, 세금 낸 후인데도 여전히 빈곤율이 40% 가까이 된다라는 게 우리 지금 연금 구조의 구조적 문제라고. 그러면은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이 비율은 대충 몇 대 몇쯤 되죠? 이 그림 보시면요. 이 그림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게 퇴직금이 지난 이제 449조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시불로 받아간 사람이 한 8조 원 정도. 8조 원. 그리고 이제 분할해서 받아간 사람이 또 8조 원 정도 되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지금까지 왼쪽 보시면 계좌 기준으로 한 90%는 다 그냥 한꺼번에 받아가는 거예요. 네. 받아가는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반반쯤 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이제 한 3년 다니다 퇴직한 사람들은 그걸 연금에 묻어두기보다 당장 이게 받아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일시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90% 정도 된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다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년 다닌 사람은 연금으로 받아서 이걸 이제 노후를 보장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 기본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한 반반쯤 된다. 둘 다 8조 원 정도 되는데 금액 기준은 많지만 사실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47만 명이라 된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은 금액은 적은데 당장 뭐 몇천만 원, 뭐 몇백만 원 정도를 우리 그 편의점 알바를 1년만 해도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금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아가지고 그걸 생활비에 쓰겠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퇴직연금이 아니라 당장은 급한 돈으로 쓰겠지만 네, 장기적인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네. 됩니다. 아까 이 그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퇴직금으로 받아가는 돈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그래서 이제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 작은 부분이 퇴직연금인데 그냥 받아서 한꺼번에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이 퇴직연금 제도가 아직 미발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퇴직연금의 현재 적립금은 얼마나 돼요? 적립금이 그래서 이제 그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보시면 퇴직연금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확정급여, 확정기여, 그다음에 IRP 특례 등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확정기여액이 한 3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전히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게 그 수익률이 이게 지금 수익률이 높으면 네네. 결국은 노후도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네네.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거를 기금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지금 수익률이나 이런 건 어때요?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이 꽤 높아서 지금 이제 그 뭐 8% 가까이 되는데 7에서 8% 정도 근데 되죠.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 아직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아까 그림 한번 빼먹었는데 이 그림 다시 보여주십시오. 연금이 이제 우리 아까 삼층연금이라고 했죠. 네. 이제 국민연금이 한 1,200조 정도 지금 쌓여 있고요. 네. 이게 갈수록 이제 노인들 많아지면 쭉 줄어들 거라서 이게 연금 소진이 2050년이냐 그리고 또 수익률이 높아지면 207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고 많이 뒤로 그렇습니다.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 한 400조 원 정도 되고요. 400조. 그리고 네. 이제 개인연금 또 이제 개인들이 또 드는 이제 연금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노인들이 없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40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통닭집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퇴직연금 묻어둬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 다른 나라는 이미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국만 퇴직금으로 받아가지고 자영업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이제 일시금으로 빼지 못하게 노후를 위해서 묻어두게 만드는 게 이제 퇴직연금 기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퇴직연금 그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이제 사실 없는 돈 취급을 하거나 이게 돈을 묻어둬도 노후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당장 우리가 노후를 생각해서 개인 택시를 사거나 통닭집을 차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퇴직연금을 알겠습니다. 다 써버리는 현상이 있었죠. 그럼 2050년이 되면 이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더 추월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근데 결국 수익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해외에 좋은 사례 같은 게 없어요? 수익률을 높여야 해가지고서 네네.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국내에 도입하면 좋을 텐데.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주식이 사실 뭐 주식 투자했다가 날려먹은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장기적 2001년부터 지난 25년 동안 이제 그 주요 금융자산들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요. 네. 현금 예금을 하면 100에서 거의 늘어나지 않았죠. 맨 밑에가 현금이고요. 그렇죠. 빨간색이 채권인데 금리가 채권은 별로 당연히,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 주식을 투자를 하면 우리가 주식이 그동안 뭐 예전이 안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 개별 종목들은 등락이 있지만 전체 지수, 한국 시장 전체는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8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반도체 랠리, 그다음에 코스피 5천 이걸 경험하면서 당장 우리가 뭐 하이닉스를 얼마에 샀더라면 뭐 삼성전자를 얼마에 샀더라면 지금이라도 들어갔더라면이라는 그런 이제 가정법적인 투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장기적으로 이거 전문가들 맡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퇴직연금을 그동안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 안정자산에 묻어뒀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높지 않았는데 사실 한국 경제 미래를 생각한다면 주식이나 좀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이걸 좀 국민연금처럼 장기적으로 수익률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게 401k를 해가지고서 하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했을 경우도 세제 혜택을 주고 401k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퇴직연금을 수익률을 굉장히 높였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401k, 호주의 슈퍼 애뉴에이션 두 가지가 이제 그 주요 롤 모델로 꼽히는데요. 사실은 한국은 이제 퇴직금을 퇴직할 때 한목에 받아가는 게 한국적 문화였다면 네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일시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우리도 사실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아주 예외적으로 있는데 거의 가는 거지 않죠. 그것처럼 퇴직금을 뭐 한목에 받아간다라는 게 아예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되면 네네. 미국의 401k는 이제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이 가입자가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데 운용을 해서 수익률 높여서 이제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 연기금 중에 미국의 공무원 펀드라든가 유럽의 이제 그 펀드들은 펜션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자산을 운영하면서 그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호주의 슈퍼 애니메이션 펀드는 퇴직연금 의무화하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굴려주는 그런 펀드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이 펀드 운용사들을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수익률 낮으면 운용사를 퇴출시키고 계속 수익률 높은 펀드들을 이제 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구조라서 수익을 꾸준히 높이는 그런 구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퇴직금 부분을 기금하는 거는 찬성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플러스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이런 변동성 관리를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저희 슬로우뉴스도 이제 이런 이제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기사를 썼더니 너무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거 하겠다고 했으면 과연 그 정보 매체를 찬성했을 것이냐라는 얘기도 네네네. 나오는데 이게 사실 결국 이제 운용의 방식의 문제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림 보시죠. 장기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물론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연금을 보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주식은 위험하다고 볼 게 아니라 사실 그 금융시장에 오래된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 주식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위험 주식과 안정적인 주식들을 포트폴리오 잘 배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비율을 높였다가 최근 주식 비율을 또 높이고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을 늘렸다가 최근에 또 해외 주식 플러스 국내 주식을 또 늘리는 그런 추세인데 그만큼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전체 자산 운용의 원칙들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운용의 그런 전문가들의 그 힘을 빌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DC형 이 그림 보세요. IRP형, DB형이 있죠.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DC형은 뭐고 IRP형은 뭐고.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DC형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수익률이 15% 되는 게 있고요. 예. IRP도 14% 되는 게 있는데 DB형은 5%밖에 안 되죠. 네. 보시면 이제 신한투자가 좋네요. NH도 좋고 미래에서도 좋은데 DC형은 저걸 이제 위탁 관리하는 건가 보죠. 먼저 DB형은 네. 회사가 이제 내가 이제 퇴직금을 1년에 적립을 하면 그게 뭐 몇백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을
회사가 대충 어디 맡겨가지고 굴려가지고 당신 퇴직할 때 얼마를 돌려주겠다라는 건 이제 전혀 그 직원들이 알 수 없는 알아서 굴려주는 그래서 거의 이거는 내가 퇴직할 때 뭐 5천만 원 받게 되면 딱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입니다. 제가 저거 국회의원실을 조사해봤는데 네네. 회사 사장님들이 네. 저게 마이너스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보통 정기예금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러니까 정기예금 플러스 보통 그래서 2% 3%밖에 안 됩니다. 1.8% 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건 전혀 이를 유형 없죠. 그래서 예, 예. 이거 전혀 이제 그 5천만 원이다 네, 5천 안정성은 보장되는데 수익성은 자, 쉽지 않죠. 당신 5천만 원인데 5,300만 원 됐어라는 정도. 그것도 뭐 좋죠. 근데 이제 이 DC형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직원 5천만 원, 100명이면 뭐 5억이죠. 5억을 가지고 맡길 테니까 수익을 좀 내줘라고 해서 이제 수익을 뭐 채권,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엔비디아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굴려가지고 우리 얼마 수익을 냈습니다라고 이제 알아서 잘 굴려주는 거죠. 그게 DC형이고 IRP는 이제 개인 투자라서 만약에 이제 이광재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면 이광재 직원이 나는 여기처럼 난 미래셋에 집어넣어 보겠어. 아니면 이거 좀 안 되니까 삼성증권에 집어넣어 보겠어. 해서 각각 이제 직접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이 좀 부담을 많이 지게 되는 거죠. 쉽지 않겠네. 그렇지만 이게 또 기본 시장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좀 수익률 좋은 것들 그리고 이게 저 능력 차이가 너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요. 뒤에 잘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우도 보면 이제 14% 가까이 되죠. 예. 이제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DC형의 수익률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개인이 고르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회사에서 고르면 맡기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고르면 우리 회사 이 통째로 맡겨줘라 하면 몇 조 원이 될 텐데 이걸 얼마나 신한투자증권이 신경 써서 고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원금 보장형을 신경을 썼지만 원금은 보장하겠죠. 그렇지만 이 회사들도 수십 년에 노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 몰빵해가지고 잃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전자산 좀 약간의 리스크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보면 예금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가져가는 건 아까 치킨집에 몰빵하는 것에서 그동안 이제 DB형 대충 묶어두는 DB형에서 우리 DC형이나 IRP로 옮겨가 보자. 그리고 이걸 더 투자를 잘하는 노하우를 금융시장에 뭐 어떤 이제 자극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구조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퇴직에 안정된 노후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그래서 퇴직연금을 하는 건데 그러면 네. 자, 이 퇴직연금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그림 한번 딱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약간 이제 원리금 보장형인데요. 아까 이제 DB형, 원리금 보장. 네, DB형, DC형, IRP가 있죠. 제가 순위를 이제 그 뽑아왔어요. 이거 네. 그래서 최초로 뽑아왔는데 보시면 1위 교보, IM, 삼성생명보험이 있는데 예. 4%, 3.9%, 4.8%밖에 안 됩니다. 원리금을 보장하려고 하면 예. 아무래도 보수적인 수밖에 절대 없죠. 원리금 잃지 않아요. 내 네. 퇴직금이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4%밖에 1년에 4%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원리금 비보장형 이게 이제 수익형 증권에 투자하면 IBK는 1년에 40% 늘었습니다. 아하. 확정기형은 신한라이프생명은 43%, 야. 개인형은 이제 27%인데 굉장하네요. 예. 이게 개인형에 맡기면 개인형 아무래도 이제 대충 고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퇴직금 찾으러 가면 은행 창구 직원이 어디에 가입하실 이거 좋습니다라고 할 때 은행 창구 직원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창구 직원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대충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검색 금융투자협회 가면 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직접 보고 골라서 수익률 높은 장기적인 수익률 높은데 골라서 가입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기대를 하는 건 이렇게 이제 퇴직연금이 이렇게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업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서 그렇죠. 결국은 그 이게 시장을 진짜 띄우는 역할을 할 예, 거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한국이 예. 그동안 이런 주식시장의 그 자본 유입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퇴직연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가지고 모두가 다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치킨 장사를 하다 망했기 때문에 한국의 내수가 취약했고 이렇게 금융시장이 취약한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예. 사실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재명 정부의 그 머니 무브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머니 네. 무브의 여러 가지 전략 중 하나인데 이걸 26년 동안 못하던 걸 이재명 정부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금융시장의 불쏘시개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좋을 때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좋은 그런 연금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많이 투입해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쓰자라는 네.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 전략인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대체로 그러면 이게 퇴직연금의 기금화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금 일정 이제 지금 당장 이제 그 도입을 했고요. 우리 상반기 안에 이제 그 기금을 모집하고 이게 이제 그 대기업부터 기금을 이제 그 기금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모든 이제 그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의무화로 돌아서는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퇴직금 네. 이건 이제 퇴직연금을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퇴직금을 401k를 해서 주식 투자하게 되고 또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확실하게 해준 게 미국의 주식 시장도 살리고 퇴직 이후에 안정된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제가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식의 장기 보유에 대해서 지금 단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주면 더 빨리 머니 무브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